好，我叫徐爱华，今年42岁。 42세 신장 170의 허애화 씨는 이혼의 아픔을 잠시 잊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 맞선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3년간 외국에서 일한 커리어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国外3年，在哪里啊？对，在越南人民共和国、老挝人民共和国、泰国，后来又去哈萨克斯坦、乌兹别克斯坦共和国，都是小国家。 하지만 고작 3년의 해외 생활 동안 믿었던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이혼했다고 합니다. 상처 입은 그가 요구하는 여성의 조건은 그리 까다롭진 않은데요. 무조건 성격이 좋고 건강해 깜짝이야. 저승사자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의 맞선녀는 大家好，我是从金华过来的。 마사지 업계에 종사하는 36세 여성으로 그녀 또한 오늘의 만남에 기대가 큰 듯한데요. 5点钟之前我都没有什么睡的，没睡意的，我就怕等一下睡过头，睡过头怎么办？火车开走了可不等我呢。 그들은 함께 맞선 장소로 이동했고 你不是有个婚姻史的吗？是的，你一个女儿还是个儿子吗？没有小孩。 怎么会没小孩啦？对。这我听我们狒狒跟我介绍说你已经有个孩子，但是不知道是不是你的。 숨 고를 시간도 안 주고 훅 들어오는 여성. 那他了解的是对的，那你怎么知道他不是你的呢？亲子鉴定过啦？ 알고 보니 남성은 친자 확인을 통해 아이가 친자식이 아님이 밝혀지면서 이혼했던 것이었습니다. 我不是过来玩的，我跟你讲，一个是吧，来回折腾也不容易的一个女孩子是。 만난 지 5분 만에 남의 아픔을 사정없이 헤집어 놓는 여성. 那你到时候以后那个孩子要来看你吗？有的。 那你刚才就说没有了，不是你的啊，这就对了啊。我的过去，他都来不及参与，去了解他干嘛？知道一点就可以了。就是说你以前的前妻跟你结婚几年啊？这个一定要说吗？那肯定的啊，我问了啊。那你跟你老婆怎么认识的？ 만난 지 10분도 안 돼 여성에게 질려버린 남성. 지옥에서 지금 도착한 듯한 외모만큼 그녀 사전에 배려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不肯抬，肯定是男人的过错。我跟你讲，如果他没有错的话，干嘛不理直气壮说出来呢？一个巴掌拍不响。我们客家人有一句话，不要炒冷饭，因为他已经拒绝了，不想谈过去，他老是谈，谈了我万一我感伤起来，那怎么办？ 그녀에게 배려가 부족한 건 어쩌면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일까요? 有些说我像张柏芝，有些人说我像那个林志玲，他们瘦一点，我胖一点。哪里像我没看出来，身材、面容都不像耶。 결국 인내력에 한계가 온 남성은 제작진에게 거절 의사를 밝히고 다음 맞선 상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유치해지기 시작하는데 个子这么矮，我都没说，是吧？身高我都要1.7米以上的嘞，你们都当时说有1.7米的嘞，他是有1.7米，我也是。1.7米肯定有的。没有嘞，他印度。 이후 그녀는 정말 귀신 같은 모습으로 한참 동안이나 남성 주위를 맴돌며 밥이라도 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도망쳤고 还是你安排吧，你那个吧，你那个你帮我指导一下，这样等一下大家会非常尴尬，好不好？ 밥도 사지 않고 도망간 그에게 그녀는 한참이나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두 번째 여성을 맞이하는데요. 첫 번째 여성을 봐서 그런지 선녀처럼 보이긴 하네요. 하지만 38세 이혼 여인 여성은 현재 직업이 없어 남성의 지원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老婆娶回家，你介不介意他不上班或者什么？那他要买什么东西了，那个你会给他钱呢？他要买什么东西？那女的喜欢有的逛逛街，买什么衣物的什么，那你会不会说他呢？ 돈이 급하긴 한 것인지 만나자마자 돈 이야기부터 하는데요. 那你不是要租房的，两个人租房里面。是的，我现在就是出租对，是的。 아직 집이 없다는 남성의 말에 급 실망하는 여성. 정작 본인은 38세 이혼녀에 돈도 집도 직업도 없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듯한데요. 反正我也不上班了，如果你有那个能力有那个条件，我也可以的哈。如果没有那个能力条件，那就哈
反正没缘分了也不要紧了。年龄太大了，将来生孩子可能会有很多的问题。 여성은 남성이 집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남성은 여성이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你好，是你是吧？啊，你好，哎，怎么称呼啊？我姓童。 한 여성이 이혼한 남편과 재결합을 원하며 제작진을 찾았습니다. 半夜3更来看我们睡觉啊！我告诉你，我儿子手上不能睡的嘞，要睡，反正他妈管的就是头发丝样的东西都要管过去的了。 여성은 시부모님의 과도한 간섭에 힘들어했고 중간에 있는 남편은 아내의 편이 되어주지 못한 것이 이혼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找老娘进来是要解决什么问题呢？不义的婚姻哈，就是想跟我老公重新还是复婚了。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부모가 과도하게 간섭만 하지 않는다면 남편과 재결합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아내와 함께 시댁을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요. 예상대로 시부모는 며느리에 대한 감정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他说他犯过错误，他没讲他是犯过什么错误。他是二婚，他来了之后，我说你把那个离婚协议给我看一下，一直都没拿，这都快结婚的时候才离婚。那么是跟你认识的时候他是没离婚的，没离婚的，是不是？那么他有小孩吗？他有个儿子的吧？他有个儿子。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로 초혼인 남성과 결혼 약속을 했었던 여성. 시댁은 며느리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요. 他不靠在这里，哦，他靠在这里，把门搬起来，双手竖起来个了。对，他们一把打，一把刀一杠对进来，一刀捅着进来。哦，刀原来就是这种，是不是这种刀？哎，这种刀。啊。我以后哈，我有东方向房间里面的，西方向房间里，在就院有坑个枕头底下，坑个睡觉。啊，这枕头底下有放刀。有放刀。 글쎄요. 아내가 집안 곳곳에 식칼을 놔두고 베개맡에 놓고 잔다는 게 말이 되나요? 婆婆，你前婆婆你打过吗？我没打过他。你婆婆你没打过？你有没有用刀架在前婆婆的脖子上？没有。我向天发誓没有。 没有。 결백을 주장하는 아내. 그럼에도 비난은 멈추지 않습니다. 这种袋子吧？这个袋子装了多少？用这么大的袋子，200个，把他所有的衣服东西都拿走了。包括我的内衣，啊，我的洗脸巾，还有那洗澡的。既然是那个洗衣机是你买的，那个塑料袋是你买的，为什么要给他拿走了？他不同意签字呢，只有说要车子给他，哎，所有东西。所以你只要他签字，他当时还要房子给他多少平方？我说我们全力的，房子父亲的名字。电视机把砸掉的，冰箱上面你看见也是砸掉的。这个手机全部都砸掉了。那肯定的嘛。 5个。我记得有上，再跟你吵几句又录音，这我一发现吧，我的手机一砸，电话卡一折，对不对？ 아내는 평소 남편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매번 그 증거가 담긴 핸드폰을 부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 부모님 명의의 집을 제외한 모든 것을 아내에게 주고서야 이혼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모자이크한 사진은 남편이 누군가에게 구타당한 흔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아내는 실제로 식칼을 휘둘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我门口那个河里面，就是门口那沟里面4、5把菜刀，我扔下去的。 남편 손바닥의 상처는 방어흔이었겠군요. 쌍칼을 들었네요. 그나저나 시부모와 함께 사는 집에서 옷을 이렇게 입나요? 어쨌든 증거 사진이 있음에도 여전히 며느리는 결백하다는 입장인데요. 拿了刀有这个举动，拿到手上有没有？我拿手上从来没拿过。没拿过。就是他打我的时候，他打我不。谁打你？ 我老公打我呀！啊，你我打得过他们来，我一女的打得过。没有是吧？有没有？你想清楚。没有，真的没有。那个那个体操的，那就是在练那个健身的。你用什么刀练健身的？他把我拿去了。什么刀？你菜刀拿过吗？菜刀有没有拿过？放过。拿了刀，他啊。我问你，而且不是一张照片。这个菜刀是不是你拿的？这是什么的？拿来干嘛的？ 我是在切菜呀。这是你在表演吗？啊，这个是切菜啊。何锦斌，这个是我吗？
这个不是你水吗？这不是你谁的？这个是我吗？这不是你谁的？你哪来弄来的女人呢？啊，这个老娘就眼睛没瞎啊，没问题啊。这个不是你水啊？这个你在练舞吗？你这个记性不会这么差吧？啊，你这个记性不会这么差吧？ 어이없어서 남편도 웃음이 나오나 봅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며 거짓말을 하는 중인데요. 大脑全部留下后遗症，啊，全部一直痛到我死为止，到脚趾。逼他一个呢。你过得这么苦，好像是过在水深火热当中。是的。现在已经离了，应该是你很开心啊，你解放了呀。那你为什么还要叫老娘去的？还你们还再要想有复婚的这个念头呢？你高兴都来不及啊！ 我们两个人彼此真爱过，你要伤得我很深很深啊。那么你解放了呀？解放了，为什么还要再来找他呢？ 거짓말할 때 웃는 버릇이 있었던 여성. 그렇습니다. 방금 진행자의 질문처럼 왜 여성이 재결합을 원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가볍게 즐기도록 영상을 구성했지만 사실 조금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8년 전 유부녀 동씨는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좋은 집에 사는 남자를 유혹해 결혼 약속을 받아내고 원래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때 이미 10대 자식도 있었지만 그 사실도 속인 채 지금의 남성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의 돈에 대한 욕망은 남달랐는데요. 본인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처음부터 남편의 모든 월급을 가져갔고 신우에게 돈 문제로 항상 싸움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신우가 우울증에 걸렸을 정도인데 이후 신우는 여성과 분쟁 끝에 자살하게 되고 여성은 시댁과는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성은 가까이에 식칼을 두고 식구들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은 최종적으로 이 집을 가지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댁과의 분쟁이 심해지자 시부모 명의의 집문서를 반으로 찢어 반만 가져오는 기묘한 행동도 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여성은 대가로 집안에 보이는 모든 것과 집 자체를 요구했지만 집만은 뺏을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의 폭력에는 정말로 살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만약 자신이 피해자라면 진행자의 질문처럼 왜 남편과 재결합을 원하는 걸까요? 남편의 월급은 고작 60만 원이고 가족의 전 재산이 이 집밖에 없는데요. 身上的伤是谁打的呢？好了，没说上去就打，开始动手打。就是呀，所以你好不容易跳出来了呀，你要庆幸呀，你要感觉你解放了，为什么还要钻这个牛角尖呢？对不对？你又这么漂亮，你再去找人啊，怕什么？又不是这个世上只有他一个人。把我打伤了，打成废人了。好了， 진행자는 여성을 쫓아내버렸고 你不讲道理的你干嘛了你？ 남편 가족에게 협찬으로 받은 기념품을 건네고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